드디어 정년 65세로 연장이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년 연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년 연장 정부기관, 공공기관 사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10월 20일 밝혔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서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을 말합니다. 정부 서울청사와 정부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 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공무직 정년연장 운영규정 내용입니다. 출생연도는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정년이 63세까지, 1965에서 1968년생은 64세까지,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까지 연장됩니다. 정년 연장은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타 부처 공무직으로 확산되는 등 국내 정년 65세 연장 논의는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 및 보장하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시본청과 산하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년 연장 이슈 내용입니다. 올해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정년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59세에서 64세까지로 연장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을 정년 연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정년 60세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연금 개혁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60에서 64세 연령층은 그 기간 동안 소득 공백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정부, 기업 등이 퇴직 시기를 늦춰야 공백 기간인 5년 안팎의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층의 반감 등으로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년 연장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 발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법적 정년 연장 개정 법률안의 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정, 박홍배 의원 등이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과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임으로써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출생연도가 53에서 56년생은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1세부터입니다. 57에서 60년생은 만 62세부터, 61에서 64년생은 만 63세부터, 65에서 68년생은 만 64세부터,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이 개시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5년마다 한 살씩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정년 연장 국내 기업 사례입니다. 동국제강그룹의 철강사업법인인 동국제강과 동국CM 노사는 각각 3월 말 타결한 올해 임단협을 통해 정년퇴직 나이를 기존 만 61세에서 만 62세로 1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이번 정년 연장은 생산직 사무직을 포함하여 약 2,500여 명의 임직원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년 만 60세 이후에도 생산직인 기술직, 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7월 8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이와 같은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는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우선 기술직, 생산직 촉탁계약 기한을 현재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노사가 재고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늘리게 되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고용 형태로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한 효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아 생산직은 현재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있고 실제로는 만 62세까지 계속 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정년퇴직자 재고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로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만 62세까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노사가 당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도입한 기업으로는 현대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재 숙련 인력을 정년 도래 이후에도 계약직, 촉탁직 형태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년 연장 해외 사례입니다. 법적 정년 연장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은 10년 전부터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를 해왔습니다. 해외 주요국 정년 사례입니다. 미국은 1986년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영국은 2011년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일본은 2000년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했고 2021년 70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기업에 권고했습니다. 대만은 2024년 7월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 연장은 계속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정년 연장
국내 사례, 해외 사례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